그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상과 허상의 애매하고 모호한 어떤 경계를 함의하고 있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이나 이런 경험들을 보는 걸 통해서 과장되고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 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라고 여기며 사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심? 일종의 자기 반성? 뭐 그런 차원의 어떤 교훈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디어 세상의 경험을 그리는 이준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한강 프로젝트? 네. 그걸 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게 어떤 건지 좀... 네.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의 설명이 앞서가지고 뭐 누구나 어떤 작가든 그러긴 하겠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이 그리지 않았던, 앞으로도 그리지 않을 어떤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게 이제 어떤 예술가의 일종의 덕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만의 그림을 그린다는 게 가능한 세상인가? 지금 이 미디어 환경 자체가 주변 사람들 혹은 다른 세상에 다른 행복들 내지는 경험들을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주입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이런 게 가능한 것인가가 이제 저의 어떤 첫 번째 질문이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경험이 어떤 나의 작업의 출발이 되어야 온전한 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뗏목도 그 뜯어진 캔버스 틀들을 이제 보면서 이걸 뭘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전체 이제 프로젝트를 저는 이제 아웃 오브 프레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그림을 지지하는 어떤 그렇죠. 틀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방식, 어떤 생각하는 방식을 프레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 문 와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중의적으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프레임 바깥의 어떤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을 그림 안에서 그려나가는 어떤 의미도 있고, 뗏목을 만들어 한강을 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완전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일상적이지 않은 네. 뭐 기이한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발상의 전환, 프레임의 전환. 뗏목을 가지고 다니면서 탄 시간이 주로 이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가 굉장히 이렇게 막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뗏목을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자동차들보다 훨씬 빨리 가는 제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일종의 해방감 같은 거, 나의 어떤 사회적인 통념 내지는 내가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차원과는 다른 어떤 기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인 어떤 경험의 차원이 어떤 예술적인 어떤 경험의 차원이 이제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의도하고 한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냥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예술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 예술을 하겠다는 어떤 일종의 의지 같은 것들이 그 예술을 굉장히 오히려 막는. 구태연하거나 식상한 어떤 것들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뭐 그렸던 그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렸을 때 훨씬 좋은 경우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이런 작업에 있어가지고도 흥미로운 거, 약간 재밌는 걸 그냥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예술 작업이 된 일종의 역설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 같아요. 그린다는 행위, 제스처 같은 거는 원래는 사람이 그냥 그리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릴 때 어떤 대상을 보고 그리지 않잖아요. 네. 그냥 몸이 움직인 대로. 네. 그게 사실 가장 기본 본질이었거든요. 네. 예술이나 이 작품이라는 게 어떤 메시지나 어떤 목적 이전에 있는 그 자체로 쓰였던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죠. 누가 얘기하는 어떤 무목적성의 한목적성 같은 거. 아무 목적이 없고 아무 용도나 아무 쓸모가 없을수록 더 예술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메시지나 이야기는 그 이후의 문제인 거고, 그냥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피카소가 아이처럼 그리게 됐는데 평생이 걸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아이들을 그림 보면은 그 경험 자체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 집중력 자체는 정말 이렇게 옆에서 느끼실 정도로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그리는 게 가장 어렵지 않나.
보통 이제 작가들 같은 경우는 흰 캔버스 앞에서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 캔버스 안에 뭘 그릴까? 네.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 아까 뭐 아웃 오브 프레임 같은 것처럼 앉아서 고민한다기보다는 네. 나가서 뭔가를 계속 직접 보고 네. 그걸 느끼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스처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세상의 경험이라는 게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미디어라는 거는 굉장히 과장되고 어떤 하나의 단편만을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사실 다 비슷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미디어 환경이 과해질수록 생기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영화에서 봐서 우리 매트릭스 세상에서 네. 네오가 이제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먹을 거냐. 네. 파란 약을 먹으면 내가 매트릭스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네. 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빨간 약 먹게 되면 이제 전혀 다른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네. 그 선택에서 어떻게 보면 그 빨간 약을 드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디어 환경 속의 삶이 가짜고 제가 했던 어떤 경험들이 진짜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법적인 건 네. 아니고. 근데 이런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경험들을 보는 걸 통해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과장되고 만들어 놓은 어떤 일종의 시뮬레이션 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라고 여기며 사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심? 일종의 자기 반성? 그런 차원의 어떤 교훈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그림이라는 것도 아무리 저만의 어떤 경험을 뭐 그린다 하더라도 실상과 허상의 애매하고 모호한 어떤 경계를 기본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약간 좀 이분법적인 사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yes, no. 네. 아니 뭐 이거야 진짜야.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 중간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뭐 빨간과 파랑이라면 네. 그 중간적인 어떤 다른 미묘한 어떤 부분의 그 지점. 네. 네. 작가님은 그 지점을 좀 보려고 하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리는 그림들이 사진을 그리는 거거든요. 붓자국을 감추는 굉장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사진을 그리는 것인데 사진에 가까워질수록 회화적이거든요. 그리고 사진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할수록 추상적인 것이 되거든요. 이게 현실이냐, 현실이 아닌 어떤 가상이냐, 이런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게 사진이냐, 그림이냐, 추상이냐, 하이퍼냐, 이런 어떤 그 이분법적인 사고, 그거 자체를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이런 이미지에 좀 이렇게 매료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럼 그런 세상을 작가님은 보셨나요? 그런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린다기보다 이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나 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간, 이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텍스트, 그런 개념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그 공간과 시간을 이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살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사고나 이런 것들 상당히 이 사람이 그림을 원래 좋아했나? 약간 물음표를 던질 정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혹시 그림을 좋아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셨는지. 사실 제 어렸을 때 친구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는 어떤 화가나 예술가 상은 아니거든요. 뭐 밖에 나가가지고 뛰어노는 걸 좋아했고, 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어떤 운동을?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저는 농구 좀 많이 하고, 구기 종목들을. 네. 네. 뭐 아마추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책을 읽는 걸 이렇게 또 좋아했어요. 보통 운동 좋아하는 학생들이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딱 그려지진 않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 책 읽을 시간에 뛰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싹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책도 그랬던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은 시간 가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어떤 그런 일종의 엑스터션. 전혀 생각 없이 몰입할 수 있는 거를 네, 그쵸. 좋아하는 네. 예. 그 부분이잖아요. 네. 몰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가면은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더 재밌을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이렇게 말을 시켜요.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 크리틱. 예, 크리틱.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크리틱들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별 이유 없이 그렸는데 그냥 멋있어서, 그냥 아름다워서, 아니면 이 장면에 매료되어서 그렸는데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그 미술대학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그림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돌이켜 보면은 그것이 이제 거의 유일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려고 미술대학에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나? 그리는 거에 대해서 흥미가 워낙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지도 교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이제 재미없어가지고 너 못하겠다. 근데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미술을 시작한 이상 미술을 그만두는 것도 작업이라고.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저에게 있어가지고는 그게 말장난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울림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전공으로 선택해서 대학까지 왔는데 졸업하면서 바로 개인전을 한번 하고 그만두겠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 개인전 준비를 하고 졸업한 다음에 그해 인사동에 굉장히 커다란 공간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개인전을 했었죠. 그때 그럼 어떤 작업을? 지금 작품들에도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물성들이 이렇게 녹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우연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어떤 추상성 있는 효과들이 난무한 그림들을 그렸었죠. 근데 그런 미술을 그만두기 위한 어떤 일종의 치열한 준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그린다는 것, 이 예술에 대한 어떤 흥미로움을 이렇게 진하게 느낄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선생님 말이 하나의 또 어떤 자극이 돼가지고 될 수도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졸업 이후에 그 미술고등학교에서 이제 강사 생활을 조금 했었죠. 네, 한 2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경험들이었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일상의 루틴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정체되고 스스로 이렇게 바뀌고 싶다, 변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유학을 떠나게 됐죠. 그 당시에 이제 강아지를 많이 그렸었거든요. 강아지. 네. 유학 가서 보니까 굉장히 개라는 게 한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어떤 문화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길거리를 떠돌던 배회하던 어떤 동물에서 집에서 어떤 침대 한 구석을 이렇게 차지하는 어떤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네, 됐어요. 반려견이 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의식의 변화 이런 게 저는 좀 약간 이 작가, 예술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와도 이렇게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렸던 시리즈들 같은 경우는 뭐 다이빙하라는 어떤 선수의 순간의 장면이라든지 AV 배우 혹은 출산의 어떤 고통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얼굴 같은 것들을 이제 그리기도 했고 이제 아까 보셨던 뭐 인터넷상에서 어떤 가짜 그런 경험들 안에서 느끼는 뭐 희열이나 환호의 어떤 얼굴들 뭐 이런 것들로 그리는 게 이어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스타일을 좀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일반 작가들 같은 경우는 갈고 닦고 뭐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대부분일 수 있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 사실 그거 좀 다르게 계속 새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화가가 성공한다는 거는 어떤 자신의 색안경이라고 볼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일종의 편견 같은 것들을 그림에 더 잘 투영할수록 화가로서의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특정 소재가 됐던 아니면 특정 어떤 그려나가는 방식이 됐던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지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으로써 잃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종의 어떤 자율성 같은 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프레임, 뭐 편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또 이제 성공하면서 벌어야 되는 어떤 바가 생긴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미술을 배우고 시작하면서 했던 생각은 만약에 내가 미술사에 남는 작가가 된다고 한다면 한 60년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60년에 몇 개의 다른 시기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기는 어떤 특정한 주제나 어떤 방식이나 소재를 고수하는 것보다 미술사 안에서의 어떤 다양한 형식이 됐던 뭐 띠이 됐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게 저는 이제 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 장기적인 플랜을 짜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챕터에서는 말씀하셨던 작가들이 어떤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 졸업한 지가 한 20년 정도가 조금 지났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음 스텝을 밟을 단계인가요? 다음 챕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챕터 1은 이제 마무리 단계. 네. 오. 이게 이제 뗏목을 만들었는데 저게 이동수단 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어떤 지점에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상징적인 혹은 아주 개인적인 나만의 어떤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다른 어떤 뭐 챕터, 출발, 이동 뭐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작가님이 결국 붓을 꺾으려고 했던 게 시작점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네.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했던 행위가 다시 그림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살지도 않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우습기도 하지만은 인생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그림이나 작품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모순과 역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강제 종료하려고 한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든지 반대로 어떤 것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그걸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거를 의식할수록 그것이 아닌 것이 되어간다든지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인생이나 어떤 작품을 바라보고 뭐 대하는 저의 태도가 아닌가.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작가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작가님 느낌으로 좀 작업을 했는데 제 느낌으로. 네, 이렇게 역시 인물 화를 전문으로 많이 그리시는. 제가 잘못 들었고 지금 내가 화가 났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잘 그리시는. 제가 아는 그 선배 형이 화가는 화가 많아야 된다고. 김남편 네. 남편 맨날. 네. 근데 뭔가 화가 같이 화가 있어 안에. 그런 것을 보니까. 제가 오늘 그 화를 찾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전에 없었던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질문들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말문이 막히는 질문도 또 이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행보가 기대되고 네,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